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템플턴, 아무튼 템플턴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쭉 이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가격하고 가치에 대해서 그 템플턴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를,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가치를 이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죠. 어떤 종목의 가격이 실제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그것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다면,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약간은 좀 이게 조롱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항상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얘기죠. 믿는다면, 이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믿느냐.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일반 개인 투자, 지난주에도 쭉 설명드렸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고, 템플턴처럼 이렇게 투자 경험이 많고,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많이 벌어본 이 템플턴 같은 이런 투자자는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가격하고 가치는 다르다. 그거를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하고 그 기업이 가지는 그 가치는 거의 항상 다르다.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 이제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거고, 근데 반대로 이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주식을 사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그냥 디즈니랜드라는, 이게 디즈니랜드라는 이제 주식을 얘기한 거죠. 가서 이게 그냥 노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비꼬는 얘기죠.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아무튼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게 주가하고 이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다시 이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수강생 분들도 주가하고 기업의 가치는 많이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맞게 어떤 주가를 통해서, 주식의 가격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항상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기업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에 맞게 어떤 주가가 그 가치에 맞게 항상 형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신라젠도 얘기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카카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또 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가격하고 가치, 이게 투자자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가격하고 이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투자자가, 특히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시려면 이 가치하고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요거 항상, 이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항상. 남들이야 생각을 하든 말든, 나는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시려면 이 가치하고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근데 이것은 이제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하고 가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튼 이 템플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이 호들갑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데, 호들갑을 이용하라는 거, 이용하라는 게. 호들갑에 당하지 말고 얘기해요. 호들갑에. 이 호들갑이 제가 얘기하는 이 경제지표. 그래서 경제지표를 가지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나쁘게 나오면 나쁜 대로 가지고 이 호들갑을 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이제 그 개인 투자자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면 안 되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이 호들갑을 어떻게 보면 이용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역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이용을, 세력들처럼.
이용을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역이용, 거꾸로. 이게 거꾸로 이용을 해야 된다. 역이용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용을 해야 된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습관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가 뭐 아무튼 그래서 앞에서 그 전망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오는 뉴스 나오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투자를 연결시키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뉴스 이게 호들갑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언론을 통해서 호들갑 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세력들은 언론 플레이를 한다. 세력들은 똑같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도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결국은 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 개인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을 관리를 한다. 세력들은 이 경제 지표든 뭐든 아무튼 그것이 얼마 나왔다,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대로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온 대로 결국은 그 경제 지표를 세력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 지표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경제 지표를 우리가 좋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투자가 잘 되겠다. 나쁘게 나왔으니까 투자가 나쁜 쪽으로 나오겠다. 이게 아니고 결국은 같은 경제 지표도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걸 그냥 이용한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호들갑을 떤다는 거죠. 호들갑을. 여기 표현은 근데 호들갑을 떤다. 이게 요란을 떤다는 얘기죠. 호들갑이란 게 요란을 떤다. 요란.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막 공포 마케팅 이런 게 요란을 떠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 사실 별거 아닌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그게 발표되기 전에 엄청나게 요란을 떠는 거 요란을 제가 했더니 미국의 금리 가지고 막 빅스텝 무슨 스텝 해가지고 막 발표되기 전에 요란을 떨잖아요.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길게는 뭐 5개월, 6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그 미국 금리가 그랬어요. 그 한 1년 전부터 해가지고 막 빅스텝 올린다, 뭔 스텝 올린다 해가지고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죠. 호들갑을. 자, 근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다니면 안 되고 그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이용을 그거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경제 지표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 경제 지표를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쁘고 나쁘게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제 지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는 앞에서도 그 몇 가지 예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 여기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투자 경험이죠. 그 주식 시장에서 투자 경험을 70년간 했다는 거 70년 어마어마한 거죠. 70년간. 주식시장에서 이 경험, 이게 투자 경험이죠. 주식시장의 투자 경험을 70년 동안 했는데, 템플턴은 96세에, 꼭 20대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40대에 투자 철학을 세웠다. 그래서 이 투자 철학이 40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엄청난 성공을 한 게, 이 존 템플턴이 무슨 기술이 뛰어나고, 무슨 막 비결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법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투자 철학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투자 철학. 그러면 이 템플턴의 투자 철학은 뭐냐? 그게 이거죠. 저가 주식을 발견하는 능력 이게 투자 철학. 이게 이제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템플턴이 얘기한 것은 결국 템플턴이 얘기한 투자 철학은 뭐냐? 싼 주식을 사야 된다. 싼 주식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찾아낼 줄. 그래서 이 경험들 때문에 이 저가 주식, 제가 얘기하는 게 바닥권에 있는 저가 주식을 발견한다, 발견.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막 뉴스나 어떤 막 경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나 막 어떤 증권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주는 게 아니고,
템플턴이 남들보다 이게 발견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찾는다는 거죠. 남보다 먼저 찾는다. 그게 발견이죠. 먼저 찾는다. 먼저 찾는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그 남들보다 먼저 찾았으니까 그게 그 유럽에서 보면은 아무튼 뭐 그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그쪽 아메리카 아무튼 그 뭐 그 남아메리카 있잖아요. 그쪽을 먼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남들보다 먼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남들하고 비슷하게 찾았거나 남들보다 늦게 찾았거나 했으면 그 발견이 아닌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래요. 제가 이제 종목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제가 비트코인 가지고 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찾을 건 없는데 결국 비트코인도 내 5년 후에 10년 후에 성공해 있으려면 이 비트코인을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죠. 결국 이 발견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어려운 얘기죠. 이게 발견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발견이라는 게. 발견을 하려면 결국 이 관점이, 그저 보는 방법이, 이 관점이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남하고는 달라야 된다. 남하고는 달라야 한다.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달라야 한다. 이 발견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발견의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가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그 화가라든지 아니면 뭐 시인들 중에서 시를 잘 쓰는 시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발견을 잘 하는 거죠. 보면은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똑같은 종목을 보고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100만 원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다. 이거 엄청 싸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줄 알면 그게 발견인 거예요. 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10만 원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발견인 거예요. 발견. 이 발견이란 말이 참 어려운데 특히 이제 종목에서 발견이라는 게 뭐냐. 특히 여기 템플턴이 얘기하는 발견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싸게 살려면 결국은 이게 저가에 살려면 이게 싸게 사는 바겐헌터라는 게 싸게 사는 게 바겐헌터니까 결국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냐. 그래서 이 문제가 없는 기업들의 주식은 절대 싸지 않다는 거죠. 싸지 않다. 쌀 리가 없죠. 문제가 없는 기업들의 주식은 싸면 이상하죠. 오히려 싸면. 그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어떤 주식이 싸려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주식이 싸려면 그러니까 싼 주식을 발견해 내려면 결국 어떤 기업들을 주로 봐야 되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는. 제가 그때 재무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문제가 없는 기업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막 안전한 주식을 찾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는 주식을 찾는 거죠. 그때 막 전망이 좋은 주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는 종목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기업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기업. 이게 어떤 언론이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서 그런 기업들을 잘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했잖아요. 그때 상장 폐지기 얘기 나왔을 때, 이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도 그 주식이 엄청 싸면은 산다. 이게 산다.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게 아니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엄청나게 싸면은 템플턴은 그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보통 개인들 같으면 살 수가 없죠. 그 어떻게 해서 대신에 그 한 종목에다가 올인을 하고 그 한 종목만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분산해서 산다는 얘기.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기 템플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아주 싼 가격에 살려면 결국은 포트폴리오로 사야 된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주들 마찬가지예요. 개별주들, 이게 이 포트폴리오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로 사서 관리를 하면 설령 그 중에 한두 개, 두세 개 종목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설령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다른 종목에서 100%짜리, 200%짜리 이런 종목 하나만 만들어내면 그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게 투자다. 그래서 그 제가 상장 폐지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해석이죠. 해석. 제가 얘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기업이 문제가 있다. 그 전회에서 오스템 플란트가 뭐 어떤 뭐 공급 명령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딱 나왔다네요. 그러면은 그 오스템 플란트의 기업에 그런 공급 횡령 그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공급 횡령 사건이 있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개인들은 그냥 그 문제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어떤 이제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그 기업이 아무튼 이게 투자자하고 애널리스트들한테 자기 A라는 기업의 어떤 공장이 1년 내에 완공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떤 공장 하나가 지어지면 이제 공장이 있는데 어떤 공장이 하나 추가로 지어지면 이게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공장이 하나 추가로 이렇게 하나가 더 완공이 되면 이게 1년 내에 완공이 되면 그러면 생산량이 25%를 더 생산하게 될 거다. 그러면 25%를 더 생산한다는 얘기는 결국 25%만큼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요.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매출도 늘어날 거란 얘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영업이익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게 좋은 얘기죠. 이것은 공장이 1년 이내에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튼 생산이 25%가 늘어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25%가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애널리스트 이게 분석하는 사람들이죠. 애널리스트가 이게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하는 사람들은 새 공장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 거다. 당연히 이렇게 예상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 기업의 공장 건설이 이제 완성이죠. 완성이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지겠다. 이게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그렇다면 이 기업의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나 보통 투자자들 같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템플턴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예를 가지고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6개월 동안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출도 수익도 예상 금액보다 이렇게 줄어들 거란 얘기죠. 줄어들 거. 당연히 늦어지니까. 그 6개월 늦어진 만큼 그만큼 매출도 줄고 거기에 맞춰서 수익도 줄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게 발표가 되니까 결국은 이게 몇 주 만에 이 주가가, 이 기업의 주가가 30%나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되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팔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악재죠, 악재. 이제 이런 악재가 나오면 대부분의 주식 보유자들은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주가가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냐, 이걸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분석을 많이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이게 주가가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가냐? 결국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고 매도하려는 사람은 적고, 이러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는 반대죠. 떨어질 때는 매수하려는 사람은 얼마 없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매도하려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매도를 하려고 한다. 왜 매도를 하려고 해요? 왜 매도를 해요? 지금 이런 악재가 나오면 이렇게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이제 템플턴은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템플턴은 여기 제가 얘기했죠. 템플턴은 세력을 가지고 설명하지도 않는다고. 그냥 템플턴은 이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템플을 설명한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는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팔려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어떤 종목이 주가가 탁 떨어지는 것은 반대가 되는 거죠.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발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매도를 한다는 얘기. 매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몇 주 안에, 그게 몇 주 안에, 한 3주든 4주든 몇 주 안에 결국은 30%나 하락을 했다.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태풀떡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템플턴이 대응을 하는 거하고, 그 템플턴이 대응을 하는 거하고,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 여기는 개인 투자자죠.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게 대응을 하는 게, 이게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악재가 나오면은 그냥 일단 매도를 하고 본다니. 매도를 무조건 매도를 하고 본다. 아, 왜? 악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악재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게 아니라,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한다. 무조건. 그래서 템플턴 같으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이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냐, 아니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래서 이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고 그냥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라면, 그렇다면 얘기죠. 그렇다면 이 악재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악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악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악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고,
템플턴 같은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투자자는 악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서 받아들인다. 해석을 해서 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악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악재를 해석을 한다는 해석. 그래서 그 해석이 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문제가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호재나 악재는 그 호재나 악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가 그 호재를 악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악재, 똑같은 호재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것은 그러려면 그 악재, 호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아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그것도 경험을 그냥 쌓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해석을 해보면서 남들이 안 살 때 사기도 하고 남들이 살 때 안 사기도 하고. 남들이 살 때 문제겠어. 남들이 살 때는 호재가 나왔을 때 남들이 살 때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호재가 나와서 다 살 때 나는 안 살 줄도 알아야 되고,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서. 그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10만 원 근처 갔을 때, 삼성전자가 10만 원 근처 가서 최대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큰 악재, 호재가 나왔을 때 남들은 다 살 때, 남들은 1억 2억씩 막 다 살 때 나는 한 주도 안 산다. 그게 해석이죠. 해석을 해서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니, 이용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뭐냐면요. 악재가 나왔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악재가 나왔을 때 투자자가 제가 늘 얘기하는 단타나 단기를 하는 투자자냐, 내가 중장기로 하는 투자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똑같은 악재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단기나 단타를 하는 투자자냐, 이건 매매자죠 사실은. 단타나 단기를 하는 매매자냐, 아니면 내가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냐, 이게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냐, 단타나 단기를 하는 매매자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악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타나 단기를 하는 매매자냐, 내가 아무튼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약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악재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 대응하는 게 달라진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게 단타나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무조건 단타나 단기의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을. 익절을 할 수는 없죠. 손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단타나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악재가 나오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 안 하면 손실 폭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더 크게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 단타나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을 무조건. 그러나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 같으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 같으면 다르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르냐 아니죠. 그래서 이 중장기 투자자죠. 이게 중장기 투자자. 이게 장기 보유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장기 투자자라는 게 장기 투자자 같으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완공이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늦춰졌다고 해서, 그래서 완공이 어차피 공장은 지어질 건데 다만 완공이 해서 6개월 정도 늦어졌다. 6개월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는 거죠. 6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6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30%가 하락한 것이냐 얘기죠. 이 공장을 짓는데
6개월 정도가 더 이게 이렇게 걸린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30% 정도 마이너스가 났느냐 이 얘기죠. 이게 이 기업의 가치가 마이너스 30%가 났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공장이 6개월 정도 이렇게 짓는데 6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보면 주가는 마이너스 30%가 떨어졌다는 거죠. 마이너스 30%가 떨어졌는데 기업의 주가가 마이너스 30% 떨어졌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도 30%만큼 떨어졌느냐? 이게 템플턴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템플턴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거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요거 수강생분들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지금 이 완공 공장 하나 짓는데 6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지금 주가는 지금 30%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30%만큼 떨어졌느냐는 얘기예요. 자, 떨어졌다. 아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한번 채팅창에. 그렇죠? 아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볼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을 그냥 악재 나왔다고 막 흥분하고 악재 나왔다고 놀래고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가격은 마이너스 30% 떨어진 거고 그럼 가격은 마이너스 30% 떨어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그 30%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죠. 제가 이게 지금 카카오 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카카오 제가 설명하면서 카카오 그 차트 보면서 제가 카카오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만큼 카카오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반토막이 났느냐 이 얘기죠. 제 비트코인 가지고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고 해서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만큼 반토막이 났느냐. 그러니까 가격만 보시면 안 되고 이 가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가치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가격은 눈에 보이는 거고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격은 눈에 보이고 가치는 눈에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가치가 아니고 가격을 따라다닌다. 왜?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따라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세력은 다르다. 제가 얘기했죠. 세력은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가치를 보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가격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하나 나오면 그냥 그 해석을 해서 이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대응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무조건 팔고 본다. 왜요? 매매자니까요. 매매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했잖아요. 매매자는 같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재무제표 분석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매매자는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늘 샀다 팔았고 수익을 5%든 10%든 냈는데 그 기업이 내일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팔고 나서 망해도 상관없어요. 망해도. 이게 매매인 거예요. 매매. 근데 무슨 뭐 가치를 분석하고 그래요. 아무튼 매매자로서. 뭐 재무제표니 뭐니 그런 걸 분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매매자는 그냥 손절 익절 걸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예요. 그냥 악재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손절을 해야 된다. 무슨 거기서 분석을 하느냐. 그 매매하신 분들이 분석은 엄청나게 해요. 또 보면. 그게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손절 걸거나 익절 걸 건데 뭐 분석이 뭔 의미가 있냐. 결국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데 맞냐 안 맞냐 결국 이게 확률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그 분석이 뭔 의미가 있어요, 분석이. 그게 그 매매하신 분이 가치를 따지는 게 뭔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신라젠 같은 종목이 매매 종목으로는 좋은 거예요. 매매 종목은 그냥 쭉쭉쭉 올라가니까 매매 종목으로는 신라젠 같은 종목이 아주 좋죠. 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만 원부터 저기 막 10만 원, 15만 원 그것도 막 몇 개월 사이에 올라갔으니까 그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는 얼마나 좋냐고요. 신라젠 같은 종목. 매매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신라젠이라는 기업의 그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존 템플턴은 이제 매매가 아닌 이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고 투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를 봐야 된다. 이게 아무리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싸졌다고 해서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도 그만큼 싸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그런 종목을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템플턴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차피 새로운 매출은 나올 거란 얘기죠. 어차피 공장은 어차피 완공이 될 거예요. 완공은 어차피 될 건데 다만 완공의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거예요. 6개월 정도 그냥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거죠. 6개월 정도 완공은 어차피 될 건데 6개월 정도 이렇게 늦어진 거다. 기간만. 완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완공은 어차피 될 건데 6개월 정도 늦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새로운 매출, 공장이 하나 지어지면 여기에서 그 새로운 매출이 공장이 새로 져졌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이 여기만큼 생길 건데 이 새로운 매출, 이게 아까 25% 정도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매출이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매출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새로운 매출이 6개월 정도 그냥 늦어졌다는 얘기. 늦어졌다. 6개월 정도. 이게 가치인 거죠. 이게 주식의 가격에 상관없이 주식의 가격은 이미 30%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 한 25% 정도 늘어날 매출은 기간만 6개월 정도 늦춰졌을 뿐이지 결국 6개월간 기다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만 더 기다리면 어차피 새로운 매출은 그만큼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기업의 가치는 안 바뀌었는데 그냥 주가만 30%가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주가만 저기 17만 원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다. 그러면 반토막이 난 거죠. 이게 주가만 반토막이 난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반토막이 났지만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어진 거냐? 비트코인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치가 뭐냐? 이제 그게 또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게. 아무튼.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템플턴이 가치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 그죠?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주가에는 큰 변화를, 결국 마이너스 30%나 떨어졌으니까, 음, 마이너스 30%나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런데 이게 박앤헌터 있잖아요. 템플턴 같은 박앤헌터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30% 떨어졌을 때, 이때가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는 거죠. 이때가 같이 팔 때가 아니고 이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싸게 살려면 이렇게 가치 대비 가격, 음? 그 가격만 보실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신라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가 저기 막 15만 원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장 폐지 되기 전에 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신라젠이 저기 뭐 아무튼 뭐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이상 났는데 그렇죠. 10만 원만 해도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10만 원에서 만 원만 내려도 10분의 1 토막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신라젠이 가치도 그만큼 10분의 1 토막이 났냐? 아, 신라젠은 제가 했잖아요. 처음부터 가치가 없었다. 기업으로서 처음부터 가치가 없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요. 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결국은 투자자가 이렇게 템플턴처럼 싸게 살려면 그 템플턴처럼 막 80% 이렇게 싼 가격에 살려면 결국 전제 조건이 뭐냐? 이렇게 박앤헌터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결국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치에 대한 판단. 그래서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장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완공이 늦어지는 경우에 그랬을 때 결국 주가만 30% 떨어진 거지 기업의 가치는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6개월만 기다리면 기업의 가치는 변한 게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렇게 드는 것이죠. 보면.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 이건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템플턴이나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럼 호재든 악재든 이게 이제 계속될 것 같냐는 얘기죠. 이게 계속될 것. 제가 했잖아요. 계속 가는 건 없다. 제가 했죠. 악재도 호재도 계속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호재도 악재가 계속 가거나 이게 반대죠. 호재가 계속 가거나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없다. 결국은 악재든 호재든 다 끝이 있다. 끝이 이게 중요한 게 투자에서는 이 끝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끝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는 언제가 기제예요? 악재 나왔을 때가 기죠. 악재가 결국 악재의 끝이 나오게 되면 그게 악재가 끝나면서 호재로 연결이 된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악재나 호재가 나오면 이게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계속될 걸로. 그러니까 사고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어떤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가 계속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고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가 계속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거고 그래서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투자를 잘 하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드시 끝을 염두에 둔다. 끝을. 그래서 제가 그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결국 이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이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을.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끝이 있고 내려갈 때도 끝이 있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올라간다 해서 계속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 해서 계속 내려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없고 결국 올라가더라도 끝이 있고 이게 끝이 있다는 끝이 이게 고점이죠. 고점. 그 내려가더라도 여기 끝이 있다. 이게 바닥이죠. 바닥. 이렇게. 그게 이제 이어지면 사이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끝과 끝이 연결되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아까 공장 같은 경우에 이게 가격이 30% 떨어지고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왜 투자자들이 다 파는 거예요? 응? 그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6개월이면 끝날 문제인데 그게 6개월이 아니라 나중에 6년이고 아무튼 몇 년이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6개월이면 끝날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템플턴이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939년도 이게 그때 대공황 왔을 때잖아요. 미국 경제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또 아무튼 이렇게 전쟁, 그죠? 1939년도 그 2차 세계대전 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하고 이게 미국 경제하고 이게 미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전쟁이 있고 이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이렇게 막 유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에서 또 막 그런 공황 문제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12개월 그럼 1년이죠. 1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9%면 거의 반토막 난 거죠. 반토. 마이너스 49%면 시장이 아무튼 주가가 49% 떨어지면 이게 폭락한 거예요. 폭락. 이게 반토막이면 거의 폭락입니다. 폭락. 그것도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이면 이게 폭락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주가가 49% 1년 동안 그죠 12개월 동안 49% 떨어지면 그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경제 전망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국이 대공황 상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럽의 나치, 그죠? 그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투자자들은 이 언론에서 만든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겠어요? 그 부정적이고, 이거 악재죠. 이게 엄청난 악재잖아, 이게. 이런 악재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자, 이랬을 때.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아까 저게 제목이죠.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계속. 지금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막 계속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끝이 난다. 끝이 결국은. 그 시간의 문제지 이게 빨리 끝나냐 천천히 끝나냐 늦게 끝나냐 시간의 문제지 결국 끝이 난다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이게 더 나빠질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악재가 나오면 이 악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악재 때문에 시장이든 종목이든 이게 더 나빠질 거다.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이래서 투자자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투자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성공하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서 카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2배든 3배든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 카카오라는 기업이든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종목을 관리해 가느냐. 그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투자자한테는 어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호재 악재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중요해요.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투자해서 성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투자해서 성공하고 이게 템플턴처럼 크게 성공한 분들은 이 믿음이 성공하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쪽으로. 근데 투자해서 자꾸 실패하고 투자해서 자꾸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의 반대가 이게 의심이잖아요. 의심. 이게 믿음의 반대가 의심인데 그러니까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믿어야 되는 것을 믿고 의심해야 될 걸 의심하고 이걸 제대로 하는 건데 투자를 잘 못하거나 투자의 결과가 좋게 안 나오거나 아무튼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반대라는 거죠. 안 믿어야 될 걸 믿고 또 그죠 의심을 해야 될 것은 또 의심을 안 하고 이 반대예요 반대.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이것도 결국은 어떤 투자 대상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관리를 해갈 거냐 아니면 의심을 해서 그냥 팔아버릴 거냐 이 선택은 결국은 본인들이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게 자꾸 성공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결국 이 믿음과 이 의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뭘 믿고 뭘 의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템플턴은 이런 대공황, 전쟁 막 이런 것이 눈앞에 와 있어도 템플턴은 이것이 그냥 일시적이다. 결국 일시적이라는 것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나가는 것이다. 단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막 계속될 게 아니고 결국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 결국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결국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그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었다는 얘기죠.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큰 전쟁도 결국 끝이 났다는 얘기죠. 결국 보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죠? 그 한국에 있었던 뭐 6.25 전쟁, 그죠? 베트남에서 했었던 뭐 아무튼 그런 전쟁들 생각해 보면 결국 다 끝났잖아요. 보면. 그게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전쟁이 아까 했더니 계속됐다면 아마 이 지금 인류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 것 같은 악재도 결국 악재가 문제죠. 계속될 것 같은 악재도 결국 끝이 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끝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이 기회라는 얘기죠. 기회다. 이러니까 다 팔고 투자를 다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기회다. 이게 그 반대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보세요. 아까 제가 복구 얘기하고 쭉 했지만 전쟁은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보면은 그 최첨단 기술들은 지금 현재 최첨단 기술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다 이게 무기 만드는 데 있어요. 무기 만드는 데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때 무기를 개발하는 데 썼던 기술들이 나중에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뭐 그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술들도 한때는 다 저 무기 만드는 쪽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있었던 기술들이 나중에 산업적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어떤 산업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산업에 오히려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막 전쟁이 나오면은 경제 전망을 밝게가 아니라 어둡게 예상을 하죠. 어둡게. 그렇죠. 어둡게.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데 템플턴은 반대라는 거죠. 템플턴은 이게 중요한 거죠. 템플턴은 반대다. 템플턴은 오히려 남들이 다 어둡게 전망을 하고 어둡게 예상을 할 때 템플턴은 밝게 예상을 하고 밝게 전망을 한다는 이게 특이한 거죠. 이게 보면 이게 이제 템플턴의 어떤 철학이고 투자 철학이고 이게 다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죠. 본인이 어떤 책을 보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고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아무튼 이런 제가 했잖아요. 아까 이게 결국 이 관점이 생긴 거죠. 투자자로서 관점이 남들하고 다르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어둡게 예상을 할 때 밝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발견인 거예요. 이게 발견. 이게 발견인 겁니다. 이게. 근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엄청 떨어져 가지고 남들은 다 어둡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다 막 어둡게 생각할 때 아니다. 비트코인은 나중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가면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엄청난 걸로 됐을 거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예상을 해야 어차피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 아니면,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 같으면 진작에 없어졌다고. 응? 없어질 것 같으면 진작에 없어졌다고, 진작에. 자, 그래서 발견을 하려면 이 관점이 중요한데, 이 관점이 일반인들,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반대로 해야 한다. 반대로. 심지어 이런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게 중요해요. 이 역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역사를 잘 기억을 해야 현재를 정확히 보고,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현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미래가 보인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인데, 이 미래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응?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안 보여요? 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땠는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그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랬었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삼성바이오스를 저기 예를 들어서 10만 원 사가지고 10만 원대 사갖고 저기 막 80만 원, 90만 원까지 이게 들고 가본 적이 있고, 이래야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얘기하면서 이게 제2의 삼성바이오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삼성바이오스의 과거를, 삼성바이오스의 역사를, 그죠? 삼성바이오스의 과거, 삼성바이오스의 역사를 보고, 그래, 맞아. SK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가, 삼성바이오스의 그 과거처럼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에 대해서 계속 미래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이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제가 뉴스 얘기 쭉 했잖아요. 아까 한번 강의 시작할 때,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건설, 건자재, 토목업종에 대해서 결국 제가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인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하반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의 미래가 보이는 얘기죠. 보이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 지금 템플턴이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이 어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해보지만, 그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아니란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현실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또 거기에 맞는 또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부분은 지금 템플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와닿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어떤 미래가 올 거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죠.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전쟁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런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가 미래가 자꾸 보이려면 결국은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역사를. 자, 요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템플턴이 지금 이제 전쟁을 가지고, 이때 당시가 이제 템플턴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고, 이때 또 큰 수익을 엄청나게 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뭐 크든 적든 이렇게 계속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앞으로 미래에 이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투자자로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미래를 저희가 준비를 해가듯이 뭐 그런 걸 잘 해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의 눈은 미래에 가 있어야 된다. 미래에. 저희가 이렇게 개별주를 가지고 어떤 테마를 염두에 두고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더라도 결국 투자자의 눈은 미래에 가 있어요. 미래에. 그러려면 자꾸 그런 경험이 쌓이고 그런 것들 자꾸 해석을 해가고 그리고 예상을 해가고 그걸 맞춘다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예상을 해가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자꾸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려면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 같은 관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하고는 정반대의 관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면 굉장히 그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변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발견한다. 그래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템플턴이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본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템플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읽어보는 이런 독자들은 아무튼 템플턴이 했던 이런 방식들, 이런 생각들, 이런 관점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참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 싸움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 그게 투자의 미래라는 거죠. 그 투자의 미래를 보고 지금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를 해석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개인 투자자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판단하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관리를 하고 이러니까 투자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 템플터처럼 이렇게 큰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했습니다.